오늘은 규방가사, 즉 여자들이 쓴 가사죠. 자, 규방가사 중에 하나인 봉선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봉선화꽃 이름의 유래와 손톱에 물들이는 풍습 등을 여인의 감정과 연관시켜서 노래한 가사입니다. 1인칭 시점 독백체 서술을 하고 있으며 율격은 사음, 사보격, 그러니까 사음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 연속체이고 가끔 육음보가 나타난다. 이 말은 운율에 약간의 파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처음 내용은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 그 다음에 춘3월에 봉선화를 심는 일 등을 그렸고, 길쌈을 끝낸 여름밤에 일하는 아이와 함께 손톱에 봉선화 꽃물을 들이는 일, 다음날 봉선화 꽃물 든 손톱의 아름다움, 봉선화 꽃과 손톱의 빛깔을 비교해보는 모습 등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봤듯이 무한 연속체예요.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본문을 한번 쫙 읽고 해석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든 분량적으로든 심한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이제는 작품을 살펴보는 쪽으로 가되겠습니다. 향규에 일이 없어 백화부를 펼쳐보니 봉선화 이 이름을 네 알아서 지어낸고, 향규라는 것은 규방, 즉 여자가 거처하는 방에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백화보를 펼쳐보니, 자, 화자가 꽃화자예요. 보는 족보할 때 보자야. 그러니까 100가지의 꽃에 대한 족보? 한마디로 여러 꽃을 설명한 책.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식물도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규에 일이 없어 백화부를 펼쳐보니 봉선화 이 이름 두둥. 봉선화 이 이름 누가 지어냈는가? 봉선화라고 했는데 이때 봉이라고 하는 건 봉황새, 봉황을 얘기하고요. 선이라고 하는 건 선녀 내지는 신선이라고 본다면 이 이름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누가 지었지? 야, 이런 기가 막힌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와우,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봉선화라는 이름에 대한 물음이 되겠고요. 자, 책을 보다 보니까 봉선화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나 보지? 그래서 이 노래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시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진유의 옥소설에 자연으로 행한 후에 규중에 남은 인연 지화에 머무르니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꼴이 넘노는 듯 자약히 붉은 꽃은 자군을 헤쳤는 듯. 자, 봅시다. 한자가 너무 많아요.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한자 풀이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진유라고 하는 것은 유자가 논유자예요. 진은 진선, 진짜 신선, 한마디로 신선의 놀이가 옥피리 소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옥피리 소리가 자연으로 행한 후에, 자연이라고 했는데 연은 연기연자예요. 자자는 자주 할 때 자자야. 일종의 자줏빛 안개고요. 우리가 흔히 신선이 사는 경치를 드러낼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자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선의 옥피리 소리가 선경으로 행한 후에, 행하다는 건 가다란 뜻이겠죠. 사라진 후에 규중에 남은 인연 지화에 머무르니,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향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규방이고요. 여성이 사는 방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남은 인연, 자, 신선의 놀이가, 신선의 소리가 선경으로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규방이 있어. 이 규방에 남은 인연이 있다는 것은 천상과 지상, 지상과 천상에서 이 지상에 남아져 있는 인연, 한마디로 지상에서의 인연이 어디에
가지 지자와 꽃 화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봉선화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상의 인연이 뭐야? 봉선화에 머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부드러운 푸른 잎은 잠깐 푸른색이냐? 푸른색이네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죠. 봉황의 꼬리를 넘노는 듯하고 직유법인가요? 자야키는 뭐야? 아름다운 붉은 꽃은 역시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자군을 헤쳐놓은 듯하다. 이때 자하라고 하는 것은 신선세계에 있는 인물, 천상세계에 있는 인물인데 군이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신선, 남자의 옷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의 옷자락을 헤쳐놓은 듯하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푸른색과 붉은색과 푸른색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약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를 넘는 것 같고 아름다운 붉은 꽃은 마치 신선의 옷자락을 헤쳐놓은 것 같구나. 무엇이? 그렇지. 봉선화가 이런 뜻이죠. 결국 봉선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름의 유래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봉선 이렇게 되겠죠.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나타나고요. 뭐뭐인 듯 해서 직유법이고요. 아까 물음이 있었죠. 이번엔 답이 나오죠. 즉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서사가 되겠고요. 서사는 봉선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의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보겠습니다. 백옥섬 좋은흙에 종종이 심어내니 춘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자 백옥섬이라고 하는 것은 백옥처럼 하얀 옥처럼 깨끗하고 고운 섬돌이에요. 자 이걸 이제는 봉선화 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아름답게 표현하는 위화법입니다. 깨끗한 흙에 총총이 심어내니 무엇을 심었어? 봉선화를. 그러니까 봉선화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 드러나고 있나요? 춘삼월이 지난 후인데 춘삼월이면 봄이잖아, 그지? 봄 3월이 지난 후인데 이 봉선화는 향기가 없어.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말라는 것은 향기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향기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향기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요건 조금 있다 할 것이고 결국 향기가 없는 것은 봉선화의 정숙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데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따라올까봐 저에서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취한 나비는 꽃에 취한 나비, 미친 벌은 꽃에 미친 벌이에요. 그런데 이 나비하고 벌은 단순한 나비하고 벌이 아니라 남성을 상징한다면 경박스럽고 방탕한 남성이 따라올까봐 꺼려한다. 그래서 나는 향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하다는 것은 꺼려하다 내지는 두려워하다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성격은 정정한 기상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지, 봉선화가. 자, 어떤 정정하다는 건 정숙하고 조용한 그런 모습이에요. 일종의 봉선화의 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자밖에 누가 버탈고 여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향기가 없는 무엇을 봉선화를 친구로 삼는다. 이 말은 결국은 봉선화의 정숙한 기상과 어울리는 것은 여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여성관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탈고 오형의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나요? 일종의 서리법입니다. 여기까지
본사 중에서도 챕터 1 정숙함입니다. 누구의? 봉선화의 정숙함. 옥랑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기하고 차환을 불러내어 다핀 꽃을 개어다가 수상자에 담가놓고 여공을 그친 후에 중당의 밤이 깊어 남촉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고쳐 앉아. 좀 길어요. 자, 이것도 역시 한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구절풀이 쪽으로 중심을 잡읍시다. 옥난간이라는 건 옥으로 만든 난간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아까 저 섬도라고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미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았어. 뭐?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어. 한마디로 질리지가 않아. 봉선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어요. 사창을 반기하고, 사창이라고 했는데 이 사창은 여자가 사는 방의 창문, 일종의 규방이에요. 반개하다라고 하는 건 반쯤 열고 차환을 불러내요. 차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계집종입니다. 시종. 자, 다핀 꽃을 캐어다가, 다핀 꽃, 어떤 꽃? 그렇지, 봉선화를 캐어다가 수상자에 담아놓았대요. 수상자는 수 놓는 상자, 한마디로 술을 놓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담아놓은 상자에 담아놓고 여자의 일이 끝난 후에 여자의 일, 여자가 하는 일, 바느질. 중당의 밤이 깊고, 중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채예요. 납촉이 밝았을 때, 촛불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고쳐 앉았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게 낮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낮에 일이 끝났어. 그 다음에 밤이 깊었어. 그 다음에 새벽이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쭉. 그렇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흰 구슬을 갈아내어 빙옥 같은 손 가운데 낱만이 개어내어. 흰 구슬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백반을 갈아서 빙옥 같은 손 가운데 낱만이 흐물어지게 개어내요. 자, 봉선화 꽃을 계속 갈아가지고 이제 뭐야? 꽃물을 들이기, 손톱에 물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빻는 거예요. 파사국 저 제후에 홍산군을 헤쳤는 듯 심궁 풍류 절고에 홍수궁을 마는 듯 하는구나. 자, 여기서 파사국, 뜬금없는 웬 나라? 근데 모르는 나라? 페르시아야. 와우! 그러니까는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졌던 시점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는 홍산군이 있다는 것을 알아. 홍산군이 뭔데? 붉은 산으로 만든 궁궐이 있대. 마치 뭐처럼? 봉선화가 불듯이. 일종의 비유법이죠. 심궁 풍류 절구에 홍수궁을 마놓은 듯 하구나. 이때 홍수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붉은 도마뱀이 마놓은 듯 하는구나. 한마디로 봉선화를 붉은 도마뱀에 빗대고 있어요. 여기는 궁궐에 빗대고 있고요. 섬섬한 십자상에 수실로 감아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 스미는 양 가인의 얕은 뺨에 홀록노를 끼쳤는 듯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 자일봉서를 왕모에게 붙였는 듯. 아, 순간 텀이 생겼어요. 그죠? 섬섬한 가늘고 고운 십지상에, 십지할 때 이 지자가 가리키다, 손가락 지자예요. 그러니까 열 손가락 위에 수실로 감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제는 손톱에다가 꽃물 들여가지고 뭐 한 거야? 쌓아서 그 다음에 막 실로 감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종이 위에 붉은 물, 봉선화를 빻은 물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것처럼 물이 들고 있구나. 아름다운 여인 얕은 밤에 마치 홍조가 낀 것 같구나. 듯이야. 단단히 꽁꽁 묶은 모습은 마치 춘 봄날 나옥 일자일 봉서를 왕모에게, 왕모라는 건 서왕모예요. 붙이는 것 같구나. 자, 이거는 비단의 옥으로 쓴 편지를 서왕모에게
보내는 것 같구나.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열 손가락 있어. 이렇게 쓰면은 여기도 손톱 있고 손톱 있고 손톱 있고 손톱 있고 손톱 있는데 이걸 천으로 종이 창호지 같은 거 그죠? 해서 꽁꽁 묶어 여기도 가려서 꽁꽁 묶어 여기도 가려서 꽁꽁 묶어. 요즘 학생들 손톱에 봉선화 물 들이나요? 여학생들?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 많이 봤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꽁꽁 묶는 모습이에요. 즉 여기까지 본사 두 번째는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에 대한 노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면 봄잠을 늦게 깨요. 이제 늦잠 잔 거죠. 차례로 풀어놨어. 뭘 풀어? 그렇죠. 손톱에 강화붙던 종이하고 실을 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옥경대를 마주하여 팔자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옥경대는 경대예요. 경대가 뭡니까? 그렇죠. 지금도 있죠. 거울이 있는 조그만 화장대를 얘기해요. 팔자미를 그린대요. 팔자미라고 하는 것은 팔자 눈썹이에요. 팔자 눈썹? 팔자 눈썹이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여자 얼굴이 있으면 팔자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걸 왜 그려?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 팔자 모양의 눈썹이 조선시대 때는 미인의 눈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화장대를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분장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손톱을 가지고, 손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하는 거죠. 아우, 이뻐. 야, 이렇게 해서 화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거울아 누가 이쁘니? 네, 당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손톱에 지금 뭐 했어? 그렇죠. 봉선화 꽃물을 들였잖아. 종이를 꽁꽁 묶은 상태야? 아니야. 풀어 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붉은 손톱이 그대로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그것이 마치 난데없이 붉은 꽃이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것 같구나. 한마디로 봉선화 꽃물이 든 손톱을 꽃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뭐지? 웬 꽃이 있지? 하고 거울에다가 휙 하고 잡으려고 해. 이게 잡혀? 안 잡히지. 분분이 흩어지니. 왜 분분이 흩어져? 잡으려면 손가락을 펴야 되잖아. 폈다가 오물이니까 이게 뭐야? 분분이 어지럽게 흩어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붙어있지 거울에 입으로 불려고 하니 섞인 안개. 한마디로 뭐야? 입김이 칼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일종의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여반을 불러놓고 여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친구예요. 사람 인자죠. 반반자죠. 나의 반쪽과 같은 친구예요. 일종의 화자에게는 동성 친구겠죠. 낭낭이 자랑을 하고 이거 봐 이거 이쁘게 물들였지. 야 정말 이쁘다.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즐겁게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이때 두 빛이 무슨 빛이냐라고 한다면 요게 힌트예요. 쪽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이 안이 옳은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쪽잎의 푸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에 물들인 붉은색, 쪽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봉숭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빛은 봉숭아 나무가지에 핀 꽃잎의 색깔과 손톱에 물들인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쪽잎의 푸른 물, 손톱에 물들인 색깔이 쪽빛, 원래 봉선화 색깔보다 더 푸르다란 얘기야. 청출어람, 청어람이겠죠? 이 안이 오를송가 더 아름답다. 그게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손톱에 물들인 봉선화 꽃물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사 1, 2, 3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뭘 볼까요? 4, 글쎄요, 결사가 되겠네요. 은근히 풀을 메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이용상 한 여자가 갑자기 표현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살해하는 듯 하직 인사하는 듯 하더라는 거야. 자, 여기서 노기홍상의 한 여자라고 했는데 붉은 녹색의 치마, 녹색의 옷과 그 다음에 붉은색 치마를 입은 여자예요. 일종의 의인화된 봉선화야. 봉선화 귀신이라고 보면 돼요. 표현이 갑자기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감사하다고 살해 인사하는 듯 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종의 의인화죠. 의인화면서 친근감을 보여주며 저 이제 갈게요.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소중히 이쁘게 해줘서 라고 하는 거죠. 하직 인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봉선화가 시들어서 떨어질 것을 암시하며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 어떤 꽃귀신, 그렇지, 봉선화 귀신, 그게 바로 누군데, 노구영상 한 여자가 내게 와서 하직 인사를 하는 것 같구나. 자, 똑같죠? 시들어 떨어져? 그렇지, 시들었음을 암시하고 있구나. 수호를 급히 열고, 이때 수호라고 하는 것은 수놓은 장막을 가린 문, 그리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술을 놓았다는 것은 땅 위에 봉선화 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마치 수 놓은 듯 하구나 라는 일종의 묘사예요. 암암이 슬퍼해 시무룩하게 슬퍼하고 낱낱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네. 그죠? 뭐라고? 그대는 한탄하지 마시오. 내 손에 머물렀지 하면서 화자가 봉선화에게 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대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봉선화죠. 시들었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세세년년 해마다 꽃빛은 옛날과 같으니 왜 하물며 그대의 자취는 내 손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봉선화 꽃 물들인 흔적이 손에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 한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애착 내지는 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의 도리와는 편시춘을 자랑마소 20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니라서 슬퍼할꼬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자,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에요. 도리화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꽃과 오약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봉선화와 대비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시춘, 편자가 조각이야. 조각과 같은 시간의 봄, 봄날의 짧은 시간을 자랑하지 마라. 너 봄날에 그거 잠깐 핀 그 아름다움 자랑하지 마. 20번 꽃바람에 그대들이 적막히 떨어진들 누가 슬퍼할 것인가. 너희들 떨어져도 슬퍼하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봄바람에 도리와 꽃이 떨어져도 슬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야. 그러나 봉선화는 나와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서 그대 한 몸뿐이다. 한마디로 그대와 영원히 계속 인연을 맺어갈 것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봉황과 신선 이러한 이름을 지어냈구나. 일로하여 이렇게 해서 지어냈구나 라고 해서 봉선화라는 꽃 이름에 대한 유래를 확인하고 있고요. 능옥과 봉선화의 인연이 화자와 봉선화의 인연으로 변형됐다라고 했는데, 자, 요 부분은 아까 고사 인용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사 화자와 봉선화의 애틋한 인연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봉선화가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는데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고요. 여자가 쓴 여리가사 내지는 내방가사입니다. 3단 구성이에요. 서사, 본사, 결사. 봉선화를 통해 담은 여인의 아름다운 정회 또는 봉선화의 아름다움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옥난간 긴긴 날 하루 종일 보아도 다 못 보았어. 감상을 해요. 그러다가 사창을 반쯤 열고 그 다음에 다 핀 꽃을 캐어다가 담았어. 봉선화를 캐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에 봉선화를 손톱에 물을 들여요. 즉 봉선화를 캐어와서 손톱에 물들이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는 봉선화를 매우 메인으로 잡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디에 나타나? 그렇죠. 푸른 잎은 봉의 꼴이 넘누는 듯 붉은 꽃은 자군을 헤쳤난 듯 이라고 봉선화의 이름을 풀어서 봉선화의 아름다운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는 뭐예요? 그렇죠. 봉선화의 아름다운 외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 전체를 봅시다. 첫 번째, 자답이에요. 자문자답이죠. 봉선화 이 이름 누가 지어냈는고? 봉선화 이 이름 누가 지어냈는고? 일로하여 지었어라 라고 해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인법, 꽃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대는 한탄하지 마시오. 그대 자칫 내 손에 머물러 있지 라는 식으로 봉선화를 의인화하여 말을 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작품 전체가 의인화이기는 해요. 다음에 고사예요. 고사 아까 잠깐 뒤에서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유의 옥소소리 자연으로 행한 후에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중국 고사 중에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에 피리를 정말 잘 부는 소사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능옥이에요. 그 능옥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나무꾼과 선녀처럼 나무꾼과 같은 지상에서의 인연이 있더라는 거야. 그 인연을 이 꽃 봉선화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죠. 즉, 자 이렇게 날개를 달은 능옥이 치마도 입고요. 하늘로 뿅뿅뿅뿅 올라가면서 서방님도 있었는데 자식들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연을 누구에게? 봉선화에게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봉과 선 두 글자로 이름을 지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용. 인용은 고사 인용이죠.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잎의 푸른물이 쪽빛보다 푸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청출어람, 청어람이죠. 청출어람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일종의 고사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서리법. 서리법은 안을 쏜가 오를 쏜가 여기서 서리법이죠. 자,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한다면 두 개가 되겠네. 인용과 서리. 청출어람의 고사를 인용하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봉선화의 붉은 빛이 선명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비. 대비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대는 한탄하지 마시오. 세세연년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의 손에 머물렀지. 이때 말하는 그대는 누굽니까? 그렇죠. 봉선화죠. 봉선화는 꽃빛이 늘 항상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한탄하지 마. 너가 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꽃빛이 해마다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꽃이 지는 것에 대해 슬퍼한다. 그런데 도리화예요. 이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하지 마.
누가 슬퍼하겠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도리와는 봄에 잠깐 피고 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대표되고 있는 봉선화와 그 다음에 도리화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채 이미지예요. 색채 이미지를 딱 본다면 이거죠. 푸른빛과 붉은빛이죠. 자, 이것만 있나? 아니죠. 흰 구슬, 홍산군, 홍수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있나? 그렇죠. 붉은 꽃들이 가득히 수놓았다라고 해서 다양한 색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규방가사, 봉선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